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과연 시장이 어디로 방향성을 설정하게 될지 참 예측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더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소 불안하기도 한 그런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 한창 랠리를 벌이다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다소 어색하기도 하고 지루할 수도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연초 랠리가 어마어마했고 기술적으로 조정이 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나마 조금은 위안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주목하면서 혼조세로 이번 주 첫 번째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경제 데이터들을 보면 인플레이션 상황이 여전히 어렵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추가적인 긴축에 방점을 찍고 강조하더라도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이틀에 걸친 의회 출석 과정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멘트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3월 FOMC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 여부, 현재 예상보다 더 높은 최종 금리 언급 여부, 이런 것 등에 맞춰져 있습니다. 만에 하나 파월 의장이 최종 금리 상한을 6%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된다라면 당분간 위험자산 시장 상황은 꽤나 힘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증시도 눈치 보기 양상을 확인하고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실버게이트 사태 압박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한 비트코인 역시 여전히 흐물거리는 흐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22,800달러 저항을 제거하고 다시 200주 이동평균이 자리한 25,000달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금 2만 달러를 리테스트하는 상황을 바라봐야 하게 될지 아주 모호한 지점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정말이지 아주 의미진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드디어 리플 사건의 주심인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하나하나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양측이 제시한 전문가 증언들과 관련해서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거부하는지 그 갈래타기에 나섰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은 리플과 SEC 모두 절반 정도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절반 정도는 주장을 거부했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로만 놓고 소송 결과의 방향성을 예단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모습이고, 다만 토레스 판사가 판결을 시작했다라는 점, 양측의 주장을 절반 정도만 수용하면서 특정한 한쪽의 무게를 싣지 않았다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결정적인 부분에서 한 방씩 얻어 말았더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진 아직 모르겠지만 어쩌면 한쪽의 완승이나 완패보다는 적절히 서로의 주장이 인용되는 상황으로 균형 있게 마무리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내용을 보면 FTX 고객 자금 89억 달러가 행방불명인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파산한 FTX에 사라진 돈의 규모가 공개된 것 이번이 처음인데, 89억 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은 알라메다 리서치에 빌려준 93억 달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까면 깔수록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들이 더해지고 있는 건데, FTX 사태가 관심도를 급증시킨 산업 내 영역을 꼽자라면 단연 셀프 커스터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 역시 FTX 사태를 계기로 일부 장기 홀딩 물량은 디센트 월렛에 옮겨놓은 상황인데,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과 관련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분위기는 좋았지만 막판 분위기는 별로였습니다. 뉴욕 증시 개장 초반에는 국채 수익률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증시가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국채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증시는 역시나 하방 압력을 받아야 했습니다. 장중 1% 넘게 상승세를 보였던 나스닥은 상승폭을 좁히다 결국 하락 마감했고, 그나마 S&P 500과 다우는 살짝이나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최대 하이라이트는 단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출석 이슈입니다. 상반기 통화정책 보고를 위해서 상원과 하원에 잇따라 출석해서 질의응답에 나서게 되는 건데, 가능한 시나리오를 정리해보면 예상 상황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3월 FOMC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언급 여부, 더 높은 최종금리에 대한 언급 내지는 시사 여부가 이 시장의 변동성을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감에 부합하는 수준의 멘트라면 당근 시장은 반등하겠지만 만에 하나 최종금리 상단 6% 가능성 이런 험악한 멘트라도 나와준다라면 증시도 비트코인도 의미 있는 하방 압력으로 얻어맞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와 관련해 로저 퍼거슨 전 연준 부의장은 CNBC와 인터뷰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크게 3가지 정도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먼저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생각보다 느리다라는 점, 금리 인상의 유연성을 갖겠다라는 입장 제시, 그리고 2%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 재확인 이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는 3월에 0.5%포인트 인상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아직 확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끔 최대한 유연성을 갖기를 원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위로 반등을 하려는 시도는 이어가고 있지만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시도 역시 만만치 않다라는 점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25,000달러 랠리에 나설 수 있을지 아니면 2만 달러 리테스트를 다시 한번 진행하면서 바닥 확인을 하게 될지 참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49를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별다른 변동성 없이 43%대 후반에서 오르내리는 상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하루 전과 거의 비슷한 분석을 제시했는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의 장세가 참 지루하다는 점을 새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22,800달러 위로 오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곰 세력의 저항이 간단치가 않다. 이동평균은 약세 교차 상황을 보이고 있고 RSI 역시 마이너스 영역에 있어서 곰 세력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금 수준에서 가격이 빠지면 21,480달러 중요 지지라인까지 후퇴할 수가 있는데 곰 세력이 힘을 더할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중요한 라인인 2만 달러까지 하락폭을 연장할 수 있다. 반면 21,480달러에서 반등하면 황소들은 22,800달러의 오버헤드 장애물 제거 시도를 한 번 더 할 것이고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25,250달러를 향한 상승 움직임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칼레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여전히 4만 달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의 조정이 건강한 조정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비트코인 4시간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은 지금 지지라인에서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이후에 25,000달러 저항 돌파에 나선 뒤에 3만 달러 위로 올라서고 그 다음 타깃으로 4만 달러를 표시해 놨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이게 5월 정도인데 과연 올해 상반기 안에 이런 의미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크립토 타이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강세 모드가 활성화됐다라면서 3주 차트를 기준으로 LMACD가 강세 교차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필요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역사적으로도 비트코인의 반등 포인트가 되어 왔었는데 과연 이런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되면서 역사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지점입니다. 맥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강세 지지 밴드 상황을 거론했는데 월간 차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항상 이 밴드 위에서 자리할 때 강세 랠리를 이어갔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녹색 밴드 위에 가격이 자리할 때마다 급격한 랠리가 벌어진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단기적인 흐름은 답답하고 지루하고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더 넓혀서 바라보면 그래도 좀 더 비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리플 소송은 정말 이제 끝을 향해서 다가서고 있나 봅니다. 12월 약식재판 브리핑 종료 이후에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며 숙고의 모습을 보였던 법원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약식재판 결론을 내기 위해서 선결돼야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양측이 제시한 전문가 증언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인정하고 어떤 것을 거부하는지에 대해서 갈래타기에 나선 겁니다. 어쩌면 정말 이러다가 3월 안에 진짜 결론 나오는 것 아닌가, 자고 일어났더니 승소든 패소든 결론이 나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전문가 증언과 관련된 판결을 처음 공유한 인물은 이번에도 역시나 제임스 필란 변호사였습니다. 이 양반은 본인도 흥분했는지 브레이킹, 속보라고 표시를 해서 이 내용을 공유했는데, 내용 자체는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몇 번 훑어보고 나니까 꽤나 선명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토레스 판사는 무려 57페이지에 걸쳐서 리플과 SEC가 제시한 전문가 증언들을 분석하며 어떤 것들은 왜 받아들이고 어떤 것들은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마지막 페이지에 conclusion, 결론이라고 별도 섹션을 만들어서 한눈에 정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충 봐도 느끼시겠지만 사이즈 측면에서 바라보면 얼추 리플과 SEC의 전문가 증언들이 거의 절반 정도가 각각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절반 정도가 각각 배격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낀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하나는 토레스 판사는 어쩌면 이 양쪽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승소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입니다. 당장 전문가 증언만 하더라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누가 우위에 있는 건지, 지금 누구에게 유리하게 법원이 해석하고 있는 건지 이걸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얼핏 보면 리플도 한 방 얻어맞은 것 같고 SEC도 한 방 제대로 얻어맞은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리플 측에 굉장히 유리하고 SEC 측에 굉장히 아플 수밖에 없는 그 한 가지가 눈에 확 띕니다. 바로 SEC가 아주 가열차게 전문가 증언이라고 제시했던 전문가의 주장이 이번에 완전히 까인 겁니다. 리플 소송을 그동안 저희와 함께 오랜 시간 이슈 트래킹을 해오셨던 분들은 패트릭 두디라는 양반 기억하실 겁니다. 이 양반은 SEC 측 전문가로 등판하면서 꽤나 관심을 받았던 인물인데, 그는 XRP 투자자들이 XRP를 투자 개혁으로 판단하고 추후에 시세가 오를 것을 기대하고 매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XRP는 증권이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존 디튼 변호사가 그는 분명 XRP 홀더 단 한 명도 인터뷰를 하지 않고서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거의 개거품 물면서 무척이나 열받는 감정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미커스 브리프를 법정에 직접 제출해서 전세 XRP 홀더들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하겠다라고 의견서를 법원에 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7만 XRP 홀더들의 아미커스 브리프가 법정에 제출되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공헌을 한 그런 인물이 바로 패트릭 두디였던 겁니다. SEC 입장에서는 나름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전문가 의견이라고 제시를 했는데, 특히 무엇보다 XRP가 증권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전문가의 증언, XRP 투자자들은 시세 상승을 기대한 투자 계약을 하고서 매수한 것이다, 이런 아주 신박한 주장으로 우리를 열받게 만들었던 양반의 주장이 이번에 법원에서 박살이 난 상황,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이걸 법원이 배격했다라는 점은 꽤나 큰 시사점을 안기는 부분입니다. 이건 특히 무엇보다 법원이 투자자의 의도에 대해서 제3자가 일반화시켜서 말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혹시라도 리플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가서 배심원 판결을 거치게 된다라면 아주 의미 있는 리플 측의 백업 재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리플 측의 입장에서도 한 방 얻어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앨런 슈와츠 교수의 전문가 증언이 이번에 법원에서 채택되지 않은 겁니다. SEC는 앞서 리플과 리플 측 전문가들은 하위 테스트와 지배적인 판례를 무시하고 투자 계약의 일부로 XRP를 제한하고 판매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법원에 요청해서 다른 법적 제재나 사실을 조사했다. 법원은 반복적으로 하위 테스트 분석과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다른 건 몰라도 하위 테스트를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을 SEC가 아주 그냥 빡세게 했던 건데, 이와 관련해서 토레스 판사는 하위 테스트에 대한 대법원의 추론과 관련해서 슈와츠 교수가 제시한 주장은 배격한다, 다만 나머지 증언은 인용한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리플 측의 다른 전문가들의 주장 일부는 법원이 인용을 하기로 하면서 이게 어디까지가 결정타인지가 명확하게 이해되진 않습니다. 얼추 양측의 결정적인 주장과 관련해서는 하나씩 얻어맞고, 그러면서도 일부는 받아들여진 그런 상황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어느 한쪽의 압승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다소 중립적이면서도 산업을 살리는 방향의 판결을 예측해 본다라면 2차 시장 판매 토큰은 증권으로 볼 수 없다. 이 정도로만 정리가 돼도 우리 같은 XRP 홀더들 입장에서는 아주 땡큐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감히 아직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정말 법원의 판결이 시작이 됐다. 마지막 결론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 이 정도 분위기는 분명하게 또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리플은 정말 참 투자하기 어려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혹시 XRP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중에 대충 소소 승소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막연하게 신규 매수에 나섰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긍정적인 기대 포인트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멘탈 케어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